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찔끔찔끔 다시 빠져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121선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1차적인 반등의 목표치인 121선까지 상승을 했다가 얘가 좀 더 올라주면서 6만원 안착을 좀 시도한 다음에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120선 터치한 다음에 그냥 터치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냥 흘러내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애당초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매수 자리는 아니다 라고 이제 본 매수 자리라기보다는 이제 본 상승 전환점 변곡점 우리가 말하는 그 시기는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칼코마니 대등 수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일목에서 보이는 대등 수치의 원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기가 지금 주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의 주기를 한번 보자고. 여기가 84입니다. 84일 동안 이 주가가 하락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찍고 다시 안정을 찾은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기를 74일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략 10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변곡을 찾는 데까지 대략 10일 정도의 딱 그게 100% 맞아떨어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후로 해서 변곡 자리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계산기가 주판을 딱 때려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매매를 한다면 세워라 내워라 뭐 빠지면 빠진 대로 사고 뭐 오르면 좀 반등 주면은 또 까버리고 뭐 이것을 반복을 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는 수익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자, 이쯤 되면은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좀 해주면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제가 상당히 힘이 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밑으로 쳐질 것이냐 위로 올라갈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변곡 자리가 왔을 때 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위로 올라가는데 요때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언제 발표합니까? 주로 언제 발표해요? 1, 2, 3월 달에 1분기 실적인데 4월 대략 뭐 10일 전후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딜레이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때까지도 옆으로 들어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차 변곡 자리지만 이 모멘텀적으로는 그렇다 얘기야.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한 6조 정도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좀 기대 심리가 없어요. 반도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혜택 칩스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폐지하니 어쩌니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래 이제 악재는 있는데 또 관세를 매기니 어쩌니 악재는 있는데 호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D램 낸드의 판매 가격이 여전히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요. D램 낸드 가격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하락 추세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량도 10% 전후로 1분기에 비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반도체 쪽이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더란 얘기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저쪽에 갤럭시 S25 폰이 지금 출시 이후에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죠. 지금 단기간에 팔린 것 치고는 가장 많이 거기에서 좀 상쇄는 됐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뭐 어닝 쇼크가 또 나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반도체 쪽이 시원찮지만 우리 갤럭시 S25의 선전에 힘입어서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이구환신 전략에 스마트폰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옛것을 새것으로 바꿔주는 전략, 그러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 전략에 스마트폰도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중국 비중도 별로 없고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다 경쟁에서 뒤처져 버렸잖아요. 그렇지만은 낸드 수요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즉 재고 소진이 생각보다 좀 빨리 돼가지고 낸드 가격이 잘하면 일부 품목은 조금 고개를 쳐든 애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은 이제 2분기, 3분기 이렇게 가면서 이구환신 전략에 의해서 낸드가 조금 회복 가능성도 있어요. 디램 먼지가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 점점 아직도 하향은 하고 있는데 이제 하향 안정화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좀 개선 소지가 반도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 S25 생각보다 좀 많이 팔렸네, 이거 빼놓고는, 그리고 이번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안 썼잖아요. 그래서 실적적으로는 조금 쇼크가 나올 확률은 별로 없죠. 낮아진 기대치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실적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주가가 뭐 세게 움직이지 않죠. 다만 이제 먼저 바닥을 찍고 움직이려면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반도체 칩스법, 그 세액 공제는 그대로 해줄게, 아니면 조정을 하더라도 대다수는 그래도 반영을 해줄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안도감에 의해서 상승하겠죠. 그 변화 자리는 트럼프 입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차트로 볼 때는 앞으로 한 10일 정도 돼 있어야 된다. 거래일 기준으로 10일 정도입니다. 좀 늦어지면 어닝 시즌, 우리 이제 삼성전자 아까 얘기했지만 초대에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 실적. 그 시기가 될 겁니다. 그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를 해야죠. 주가가 지금은 모멘텀이 없으니까 빌빌대면서 흘러내려가죠. 미국 시장도 또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아졌다 해서 합니다만은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그대로 순간적으로 브로드컴은 뭐 시간에서 15%까지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도 올라 있고 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미국 시장을 대방격이 나와서 상승으로 반전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미국 시장은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약간 더 떴다 나와도 뭐 다시 또 되밀릴 가능성이 좀 확률적으로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기다려 보면 된다. 즉 내가 이제 이게 쭉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단기 이평선이 좀 많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 120선 딱 두드러 맞고 난 내려와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 자체가 한번 수렴 과정을 통으로 이제 거친 다음에 변화까지 맞이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주 힘이 없는 종목이 상승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면 하락을 할 때 나타나는 변곡 자리가 그렇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지고 중환자실에까지 가야 정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앉아서 텔레비 보고 막 그럽니까? 대부분 보면 딱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 중내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찰싹 들어 누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 구간에 이제 그 미동도 잘 안 하고 딱 들어 누워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제 가면서 거래량도 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거래 바닥을 찍어주는 자리까지 거의 간 다음에 이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정대로 얘가 이제 좀 뭐
이 디램 낸드 가격이 지금 경기 침체기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를 회복시켜 보려고 미국만 좀 이제 트럼프 때문에 뭐 관세 이런 게 이제 오면은 인플레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나 속도 조절 들어가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꺾여가기 때문에 물가가 팍 쳐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 그래도 금리 인하해요. 서울만 있다 뿐이지. 근데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는 금리나 전 세계적으로 나머지 나라는 다 그 일본 제외하고는 금리나 사이클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유럽도 2.5%까지 내려버렸잖아요. 벌써 이제 고점 대비 1.5%나 내려버렸어요. 유럽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이거든. 결국은 그렇게 금리를 내리는 것,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방편이거든요. 그러나 금리 잠깐 뭐 인하한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고 그 인하의 효과는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실물 경기에 6개월 정도 있다가 이렇게 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자유 경제주의 체제에서 뭐 삼성전자 좀 약간 도태라기보다는 조금 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레거시 제품 쪽에서 일정 수준 또 반등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상승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지나보면 알겠습니다만은 65,000원 그 다음에 이제 요 7만원 자리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들이 연출이 그 이상 또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몰라요. 삼성전자가 하는 짓거리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이 너무나 안 좋아요. 비메모리 쪽 그 시스템 반도체. 그래 이제 예전에 시스템 LSI 뭐 하는데 그쪽에서 많이 이제 조금 좀 시들해져 가지고 지금 경영 진단 받고 있어요. 우리 파운드리 쪽은 위탁 생산이죠. 파운드리 쪽은 뭐 고객 초대기업 빅테크 기업들 거래를 확보하고 나서 공장을 지어야지 공장 짓고 거래처 확보하려니까 이게 되냐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가지고 평택 공장이 저렇게 돼가지고 아파트 가격 뭐 2억 떨어졌다는 둥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그 포순공단이죠. 평택 쪽에 거기 완전히 뭐 유령 상가가 됐으니 뭐그 다 날파리 날린다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니 이제 머리를 좀 잘 굴려야 되는데 옛날 생각해가지고 투자하니까 수요에 맞춰가지고 증설도 하고 근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부터 짓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파운드리 쪽 그러지 지금 시스템 LSI 쪽 좀 시원찮지. 그러니까 지금 안 좋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디램 낸드가 아직도 주력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AI 쪽도 뭔가 지금 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해서 그러지 그래도 조금 희망 섞인 것이 하나 있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게 엔비디아는 하이닉스하고 이제 막역 지우기 때문에 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주문자 그러니까 주문자형 그 반도체 칩이 대세로 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지금 범용 반도체인데 아니 주문자형보다 더 비싸 범용이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포화 상태가 이제 되거나 하면 이제 주문자 맞춤형 그 반도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 되면 브로드컴이 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요거 브로드컴을 확실하게 잡는다. 그러면 또 몰라 나중에 판이 나중에 판이 어찌 변할지. 왜냐면 지금은 막 대대적으로 투자하니까 범용 반도체가 당연히 우위에 있지만은 이게 이제 상당 수준 이제 투자하고 이제 봐가면서 이제 투자할 때는 주문자형 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거라면은 삼성전자 낫다. 그다음에 중국의 트럼프 또 이게 눈치도 봐야 되지만은
우리 딥시크로 해가지고 HBM 요런 수요가 또 저가형 요런 게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삼성전자 납품하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생존력은 일정 수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간 지금은 조금 때가 뭐 한 달 짧게는 2주죠. 그리고 길게는 이제 약 한 달 남짓 요 정도 되면 주가의 변화가 나올 거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이런 사유에 의해서 좀 위로 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65,000원 뭐 7만원 정도 조금 업황이 왜냐면 이제 그전처럼 막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폭락했다가 이제 막고 디램가에 올라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가요. 중국이 디램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막 해버리거든. 이해되시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 차팅 어플이 있어요. 이게 우리 24명의 제야 최고수 전문가들이 무료로 리딩하는 것인데 바로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들한테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주는데 다 무료야. 최고 잘하는 전문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는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카톡 다운로드 받듯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무료용 가입해서 이렇게 공개 채팅방 입장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